안녕하세요. 금손녀입니다. 오늘은 레이스 에코백 뜨기를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뜨는 순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1번에 해당하는 넓은 옆면과 2번에 해당하는 좁은 옆면을 떠보았는데요. 오늘은 3번에 해당하는 바닥과 4번에 해당하는 손잡이를 뜨고 에코백 마무리를 해볼게요. 바닥을 뜰 때에는 같은 실을 두 겹 겹쳐서 뜹니다. 바닥은 아무래도 단단하게 가방을 지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겹으로, 그러나 같은 크기의 바늘로 좀 쫀쫀하게 떠줄게요. 매듭코로 첫 코를 시작합니다. 매듭을 바늘에 끼워주신 뒤 실을 당겨 코 크기를 바늘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이렇게 한 코를 만든 다음 새로운 코를 잡기 시작합니다. 총 14코 잡아주세요. 같은 실에서 두 가닥의 실을 쓰려면 바깥의 실 끝과 실 안쪽에 숨어있는 실 끝을 찾아서 그 두 줄의 실을 함께 잡고 뜨면 되는데요. 롱테일 캐스트온으로 코를 14코 잡아줄게요. 코를 모두 잡으셨으면 이제부터 넓은 옆면의 가로 길이만큼 가터뜨기를 해줄 거예요. 좁은 옆면의 가로 길이는 바닥 코 잡은 편물 넓이와 같고요. 넓은 옆면의 가로 길이는 바닥 편물의 높이와 같습니다. 길이가 얇았는지 편물에 직접 대보면서 매 단마다 겉뜨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편물이 다른 면들보다 단단해질 거예요. 그게 정상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원하시는 길이만큼 뜨셨다면 겉뜨기로 코막음을 해주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투리 실을 남겨서 그 실은 바닥을 연결할 때 쓰는 것도 자투리를 남기지 않는 좋은 방법이고요. 바닥을 모두 뜨고 코를 막고 있는 중인데요. 바닥은 모든 단 코 개수가 변화도 없이 겉뜨기를 하기 때문에 쉬워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뜨셨다면 넓은 면 2장, 좁은 옆면 2장, 바닥 1장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편물이 나올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손잡이를 떠볼 차례인데요. 손잡이도 바닥과 비슷한데 여기는 실을 한 올로 뜨게 됩니다. 여기서 코는 8코를 잡아주시고요. 코를 모두 잡으셨다면 바닥과 마찬가지로 가터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단에서 겉뜨기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72cm만큼 떠주었는데요. 원하시는 길이만큼 더 길게 뜨셔도 되고 혹은 더 짧게 뜨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가방을 원하신다면 가방끈을 뜨지 않고 인조 가죽끈이나 천으로 된 가방끈을 사서 달아도 멋질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정도의 길이로 떴습니다. 어깨에 걸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로 아마 72cm 정도 될 거예요. 이제는 가방을 구성하는 부품들을 모두 뜬 상태고 이 부분들을 잘 조립해서 꿰매야 하는 순서인데요. 먼저 옆면들을 이어준 다음 옆면과 바닥을 붙여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옆면에 가방끈을 붙이는 걸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그럼 먼저 옆면과 옆면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3.5mm 바늘을 2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는 바늘이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는 3.5mm 줄바늘 2개와 3.5mm 장갑 바늘을 준비해서 떴는데요. 넓은 옆면에 세로면과 좁은 옆면에 세로선을 연결하는 작업인데요. 아이코드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넓은 옆면에서 코를 주어줄게요. 줍는 코 개수는 몇 개를 주우시든 관계는 없는데요. 세 코를 줍고 한 단 건너뛰고 주우시면 얼추 편물끼리 잘 맞을 거예요. 중요한 점은 여기에서 주운 코 개수랑 좁은 옆면에서 줄 코 개수랑 같으면 좋다는 점이에요. 한두 개 정도의 차이는 괜찮지만 최대한 같은 개수의 코가 주어지도록 코를 주어주세요. 저는 코를 편물 아래에서 위로 주워 주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어떤 방향으로 주워 주셔도 괜찮아요. 넓은 옆면 코를 모두 주었고요. 좁은 옆면 코도 모두 주워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옆 라인을 이어볼게요. 화면처럼 나란히 편물을 쥐시고 반대손에는 장갑 바늘을 사용했는데요. 줄바늘이 하나 더 있으시면 줄바늘을 쓰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3니들 바인드 오프처럼 두 개의 코를 동시에 겉뜨기 해줄 겁니다. 앞바늘에서 한 코, 뒷바늘에서 한 코를 겉뜨기로 떠주세요. 대신 완전히 바인드 오프를 하지는 않고요. 두 바늘에 있는 코드를 한 개의 코로 합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을 모든 코들이 바늘 하나에 걸릴 수 있도록 반복을 해주세요. 어느 한쪽에서 한 코나 두 코 정도가 많이 잡혔다면 비슷한 위치에서 세 코를 동시에 겉뜨기 해주시거나 그냥 남은 한 코만 겉뜨기해서 바늘에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 개의 바늘로 합쳐주셨다면 이제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아이코드 마무리를 하려면 3개의 코를 더 잡아주셔야 해요. 화면처럼 실을 비틀어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고리를 바늘에 걸고 실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가마코로 한 개의 코를 더 잡는 셈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가마코로 3개의 코를 더 잡아주시고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겉뜨기를 2코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2코 모아뜨기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뜨고 나면 오른바늘에 3개의 코가 생겼을 건데요. 그 3개의 코를 다시 그대로 왼바늘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겉뜨기 2코, 왼쪽으로 2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또 오른바늘에 3개의 코가 걸려 있을 텐데요. 그 3개의 코를 다시 그대로 왼바늘로 옮겨주시고요. 이렇게 뜨는 것을 아이코드라고 합니다. 모든 코가 없어지고 왼바늘과 오른바늘 모두에 총 3코만 남아있을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겉뜨기 2코하고 왼쪽으로 2코 모아뜨기 한 다음 오른바늘에 있는 코드를 왼바늘로 다시 옮기고 다시 이 2가지 단계를 반복하시면 돼요. 화면에선 저는 3개의 코가 남아 있는데요.
세 코가 남게 되면 오른 바늘에 있는 세 코를 다시 왼 바늘로 옮기신 다음 코막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을 잘라주시고요. 매듭을 짓고 실을 정리해주시면 한쪽 옆면이 예쁘게 이어집니다. 이 과정을 3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 코드가 번거롭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처음 2개의 바늘에 걸린 코드를 1개의 바늘로 합치는 부분에서 아예 3니들 바인드 오프로 코를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언제나 느끼는 슬픈 사실은 시간이 걸리고 신경 쓰고 그리고 귀찮은 단계가 많을수록 완성품이 예쁘다는 사실이죠. 다시 힘내서 옆면과 바닥을 이어볼게요. 바닥은 옆면과 붙을 바닥 쪽을 시침핀으로 고정해 준 다음 꿰매기 시작할 거예요. 시침핀이 없으시면 옷핀이나 집게로 고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디에서 시작하시든 관계는 없지만 모서리 쪽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처음부터 매듭을 짓지는 않고요. 처음에는 매듭 지을 만큼의 실을 남기고 꿰매기 시작합니다. 실은 가방 안으로 숨기고 꿰매주세요. 바닥을 꿰맬 땐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최대한 튼튼하게 바닥과 옆면 편물을 꼬집듯이 약간 잡고 꿰매주시면 됩니다. 꿰매면서 충분히 손으로 잡고 편물을 고정할 수 있겠다 싶으실 때 두 편물을 고정하고 있던 시침핀들을 차례로 빼주면서 진행해 가면 됩니다. 꿰매시다 보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튼튼하게 그리고 조금 깔끔하게 보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손잡이를 연결해 볼게요. 가방을 완전히 뒤집어서 안쪽에 달아줄 것 같고요. 손잡이는 기왕이면 양끝에서 비슷한 위치에 붙어 있어야 예쁘니까 자로 모서리부터 거리를 재서 붙여줄게요. 저는 오른쪽 끝 그리고 왼쪽 끝에서 총 5cm 정도 떨어진 곳에 시침핀을 표시해 두었고요. 손잡이 위치를 잡아 시침핀으로 표시를 해 주었어요. 이때 손잡이가 꼬이지 않게 주의를 해주세요. 손잡이는 가터뜨기가 시작된 곳부터 이어주도록 할 거고요. 시침핀으로 고정한 다음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도록 꿰매줄게요. 처음 시작은 손잡이 편물 중 오른쪽 모서리를 바늘로 통과시켜주세요.
저는 이번에도 역시 모든 작업을 마치고 매듭을 지으려고 약간의 실 자투리만 남기고 그냥 매듭 없이 꿰매기만 할게요. 가방 본체 편물을 살짝 떠서 바늘에 걸어주시고 그대로 다시 손잡이 편물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본체 편물에 어디에 바늘을 걸어야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화면 우측에 보시면 가터뜨기의 무늬가 조금 더 잘 보이는 편물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화살표가 통과한 부분에 바늘을 걸어서 꿰매시면 앞면에 꿰맨 흔적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답니다. 반복해서 꿰매주세요. 이번에는 가로로 꿰매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가터 무늬에 걸쳐서 꿰매주셔도 좋지만 저는 화면에서처럼 겉뜨기 무늬를 바늘에 걸어서 꿰매주었어요. 역시 반복해서 꿰매주시고요. 손잡이에 편물을 완전히 통과시키고 가방 본체에 편물을 바늘을 살짝 걸어서 이어주시는 거예요. 손잡이가 완전히 붙을 때까지 네모 모양으로 겉에 테두리를 따라 꿰매시면 되고요. 지금 손잡이를 가방 뒷면에서 꿰매고 있는데 한번 가방 앞면을 뒤집어 볼까요? 잘 보시면 손잡이를 붙였음에도 거의 앞면에서는 티가 나지 않죠? 이렇게 네 군데를 모두 꿰매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가방을 모두 완성하셨습니다. 편물 하나하나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마무리가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죠. 아무래도 대바늘로 만든 가방을 이대로 쓰시면 조금만 무게감이 있는 물건을 넣으면 가방이 축 늘어지게 됩니다. 안쪽에 안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조리처럼 생긴 파우치를 넣어 살짝 꿰매주시거나 가방 끈을 기성품 인조 가죽이나 천을 이용하셔서 마무리를 지으면 좀 더 튼튼하고 짱짱한 가방으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